150페이지 협회인데, 협회는 메뉴에 보니까 한두 문제 나온다고 돼 있어요. 두 문제 나온 적도 있지만 한 문제도 안 나온 적도 있어요. 평균 한 문제 나옵니다. 중요한 파트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 협회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협회 설립해도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 같은 거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냥 한번 1번 보겠습니다. 협회 성격, 기업, 공법인이라고 했는데 공법인이 아니고 사법인입니다. 사법인. 공법인은 국가 지자체가 공법인입니다. 그래서 사법인입니다. 우리 요약집에 보면 나와는 있죠. 요약집 87페이지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87페이지 공법인이 아니고 사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온 적 없고요. 그 다음에 니은 사단법인입니다. 거기에 조금 전에 봤던 요약집 87페이지 2번에 동그라미 1번 재단법인이 아니고 사단법인이다. 사람이 모인 단체가 사단법인. 재산이 모인 단체가 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영리법인하고 비영리법인의 구분은, 영리법인은 주주배당을 하고 비영리법인은 주주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사단법인 맞습니다. 니은은 디귿 비영리법인 맞고요. 그 다음에 리얼 인가주의 맞습니다. 오직 협회 설립 하나만 인가받습니다. 그 우리 요약집 87페이지 양가로 2번 협회의 성격에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 인가받아야 되고요. 미엄 강제 설립주의 했는데 설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임의 설립주의입니다. 비협이 맞습니다. 미엄 강제 설립주의 X. 시옷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단일 설립주의, 하나밖에 설립 못한다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해도 됩니다. 지금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밖에 단일 하나만 설립해야 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X. 그 답은 3번인데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너무 신경 안 써주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은 시험에 나왔네요. 3번은 숫자입니다. 숫자. 우리 요약집은 87페이지에 있습니다. 87페이지. 발기인의 경우 발기인은 회원 300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우리 요약집 87페이지 그 표 박스에 보면, 그림에 보면 회원 300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문제풀이 150페이지 2번에 동그라미 3번 협회 설립 시 정관은 공인중개사 100명 이상, 공인중개사 100명 이상이 아니라 회원 300명 이상이 발견이 되어야 합니다. 회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가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격증 따도 협회 가입 못하고요. 개업한 사람만 협회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번에는 답 3번이 틀렸고요. 지금 다시 3번. 자, 그래서 발기인은 300명 이상, 창립총회 참석 인원은 그 요약집 87페이지 보니까 몇 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림 밑에 보니까 600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600명 이상이 출석해서 출석한 사람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그 600명 중에는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16개 시도지사 중에서 광역시 및 도는 15개입니다. 서울특별시는 빠져나갔으니까 15군데서 220명 하면 300명이고요. 서울에서 100명 하면 400명이죠. 그래서 600명 중에서 최소한 400명은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 200명은 어디에서 오든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번의 답 4번입니다. 4번. 600명, 100명, 20명 이게 시험에 출제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5번. 5번 문제인데요. 옳은 것입니다. 협회는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회를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습니다.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 X입니다. 둘 수 있습니다. 두어도 되고 안 두어도 됩니다. 요약집 88페이지
맨 위에서 5번째 줄에 있습니다. 요약집 88페이지 양가로 2번 지부 지회라고 돼 있죠. 둘 수 있다. 안 둘 수도 있다. 자, 그래서 5번에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총회 의결 내용은 10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우리 50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보고입니다. 지체 없이 보고.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됩니다.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된다. 그 요약집 91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91페이지. 자, 그 다음에 3번 협회가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밑줄 치세요. 시험에 설치할 때에는 해서 X로 나온 적이 있어요. 할 때 미리 하는 게 아니라 한때 사후에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합니까? 지부는 시도지사, 지회는 등록관청. 우리 요약집 91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있습니다. 91페이지 맨 밑에 박스. 그 신고사항 보면 지부는 시도지사, 지회는 시군구입니다. 그러면 경기도 지부, 이천시 지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협회의 지부는 시도의사가 지회는 등록관청이 지도감독한다. X입니다. 지도감독관청은 요약집 91페이지 맨 위에서 한 7번째 줄 까만 별표 지부는 특광도지사가 지회는 등록관청이 지도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도감독한다고 까만 별표 적어놨죠. 네, 그래서 모두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협회는 부동산 중개제도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예, 있습니다. 협회의 고유 업무 요약집 88페이지 4번에 양가로 1번 고유 업무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있죠. 특히 3번에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 교육 고유 업무입니다. 그래서 5번에 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7번 문제 7번 협회의 업무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했는데 그 요약집 88페이지 4번에 보면 협회의 업무가 양가로 1번 고유 업무, 양가로 2번 수탁 업무. 수탁이라는 것은 받을 숫자, 받아서 하는 업무죠.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답은 4번 개업공개사 등에 대한 교육 업무는 수탁 업무라고요. 앞에서 했죠. 실무교육,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죠. 근데 협회는 수탁받아서 즉 위탁받아서 위탁 수탁이 반대말인데 맡기는 쪽에서 보면 위탁이고요. 협회 쪽에서 보면 수탁이에요. 수탁 업무입니다. 4번은 실무교육, 연수교육은 수탁 업무입니다. 4번이 그래서 답이 되겠습니다. 자, 154페이지 공제사업이 그나마 중요합니다. 공제사업이 중요합니다. 자, 1번 공제사업을 해야 된다 했는데 요약집 88페이지 맨 밑에서 5번째 줄 양가로 3번 공제사업 동그라미 1번 맨 뒤에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요약집 88페이지 맨 밑에 그래서 하여야 한다 X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2번 상호부조를 회원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면 비영리 사업입니다. 비영리 사업이면 공제료 받는 거하고 공제금 나가는 거하고 수지상등은 즉 똑같이 해야지 남기면 안 됩니다. 돈이 많이 남으면 공제료를 내려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됩니다. 4번 협회가 공제사업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 승인 얻어야 된다. 전부 국토부 장관입니다. 다만 지부 설치 신고는 시도의사, 지회는 등록관 제이고요. 나머지 전부 국토부 장관입니다. 다만 그 공제사업에 대한 검사는 금융감독원장이 할 수 있는데 국토부 장관 요청이 있는 경우 할 수 있고요. 그 빼고는 모두 국토부 장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협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일간신문, 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 공시해야 된다.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상, 3개월 이내 이상이 아니라 3개월 이내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됩니다. 우리 프린터 43번에 5번에 있습니다. 43번에 5번 3개월 이내입니다. 3개월 이내. 그래서 답은 1번인데요. 이 공제사업이 뭐냐면 공동구제사업입니다. 공동구제사업 줄임말. 그래서 보험하고 똑같은 겁니다. 보험. 우리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데 개인 택시는 개인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서울보정보험 가입해도 되는데 협회 공제에 가입해도 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12번 1번 옳지 않은 것인데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해야 됩니다. 책임준비금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책임준비금은.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입니다.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우리 요약집 91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6번 100분의 100 밑줄 치놨죠. 91페이지 맨 위에 요약집 100분의 100. 이 100분의 100이라는 것은 이걸 맞추기 위해서 지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900억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답니다.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는 예금을 해놨다고요. 900억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재산이 2000억인데 돈 달라고 하면 다 줄 수 있을 만큼 지급 여력 비율을 갖춰야 된다. 책임준비금은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금융감독원장은 국토부 장관 요청이 있는 경우에 검사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X입니다.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국토부 장관은 협회 임원이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임원에 대한 해임 징계를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협회의 운영위원회를 둔다. 앞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둘 수 있다. 공제운영위원회는 협회에 둔다.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위원회 법무부에 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LH 한국부동산원 지사에는 둔다. 시도에는 둘 수 있다. 위원회 5개 비교하는 프린트 내드렸습니다. 둔답니다. 둘 수 있다가 아니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습니다. 5번 운영위원회 위원 숫자는 10명 이내라고 했는데 자 19명 이내죠. 첫 번째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 그 다음에 공제운영위원회는 19명 이내.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위원회는 9명 이상 15명 이내.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내. 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5명 이상 30명 이내입니다. 위원회 비교하는 프린트에 내드렸어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7페이지 15번 기업 협회 회원이 아닌 공인중개사도 협회에 공제 가입할 수 있다 해서 이걸 X로 해놨는데요. 이게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오히려 시험에 그 협회 회원은 반드시 공제 가입해야 된다 X였습니다. 그 지금 법에는 보증보험 공제 공탁 누구는 가입해야 되는 모든 개업공개사 다 해도 되는 것처럼 법률에는 돼 있어요. 법에는. 근데 협회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협회 회원만 공제 가입할 수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공제약관이 상위법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무효가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까지 따지면 잘 모르겠다 저는. 이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협회 회원만 가입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법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협회 회원에 하나에 공제 가입할 수 있다는 말이 없고 공제약관에 있다고요. 공제약관도 아니고 공제규정에 있다더라고. 자기들 협회 그냥 공제규정에. 따라서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아마 이런 건 안 나올 거예요. 법률에 위배된 공제약관은 무효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는 협회 회원만 공제를 가입할 수 있더라고 현실적으로는. 근데 법에는 그런 말 없어요. 근데 협회 회원도 공제 가입 안 해도 됩니다. 그건 서울보증보험 그거는 지금 협회에 물어봐도 협회 회원이라도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해도 된대요. 그거는. 그러면 반대로 협회 회원이 아니라도 공제 가입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법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공제 그 규정 협회 공제 규정에는 회원이 아닌 자는 가입할 수 없다 해서 지금 기억 X입니다. 아마 시험에는 이런 거는 안 나올 겁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그 실무를 좀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실무할 때 협회 회원만 가입하니까 이런 문제를 낸 것 같은데 실제 시험에 나올 확률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억은. 우리 법에는 협회 회원에 하나에 공제 가입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없다고요. 법조문에.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협회 회원만 공제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또 협회 물어봤어요. 그러면 공제 가입한 사람 혜택이 뭐가 있냐? 그 정보망이라는 거 있는데 정보망에 매물 올리는 건수 이런 게 그 회원인 경우는 공짜로 뭐 예를 들면 10건이라든가 이런 게 올리는 건수가 다르대요. 회원이 아니라도 그 협회에서 운영하는 한방 정보망에 매물 올릴 수는 있대요. 왜냐하면 개업공개사에 따라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차별하면 그거 처벌받거든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되고 1년 이하의 지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지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 올릴 수는 있는데 조금 개수 제한이 있다더라고요. 이게 공제 가입한 회원들은 좀 더 매물을 공짜로 많이 올릴 수 있대. 한 달에 올릴 수 있는 건수가 내부적으로는. 자, 어쨌든 기억은 시험에 나올 확률은 없고요.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법조문에는 협회 회원에 하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런 말 없다고요. 현실적으로는 회원에 하나에 가입하고 있고. 니은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한 때에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쓴다는 이야기에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승인 받아야 됩니다. 승인. 사전 승인 받아야 됩니다. 사후 승인 받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니은 틀렸고 기억도 지금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디귿 금융감독원장은 필요에 따라 조사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은 등록관청이 아니라 전부 협회 관련해서는 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지부 설치신고는 시도지사, 지회 설치신고는 등록관청, 그리고 금융감독원장은 국토부 장관 요청이 있어야 검사할 수 있고요. 요 세 개 빼고는 전부 국토부 장관입니다. 등록관청 X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임원에 대해서 징계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5번에 따라서 다 틀렸네요. 5번이 답입니다. 4개 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감독에 대해서 틀린 것인데 국토부 장관 시정명령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국토부 장관은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필요한 명령, 행정명령 할 수 있고요. 3번 국토부 장관, 전부 국토부 장관입니다. 주어가. 소속 공무원을 하여금 협회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협회가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맞습니다. 5번 국토부 장관은 협회가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폐업을 명할 수 있다 했는데
폐업을 명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뭐 그 밖에 감독상 명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석상 뭐 약간 논란의 여지 있지만 어쨌든 답은 5번이고요. 협회는 위반 행위하면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습니다. 협회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재는 오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가취소도 없습니다. 오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습니다. 협회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매수 신청 대리 위반하면 징역 벌금 과태료 없고요. 매수 신청 대리 위반하면 오로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업무 정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 부과는 그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부 장관이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는 모두 신고관청만 부과합니다. 시장, 군수구청장만. 5번이 답입니다.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몇 번에 있어요? 우리 그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프린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3번에 10번에 있네. 감독상 명령 위반한 협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6번 폐업을 명할 수 있다. X. 자, 다음은 158페이지 지도감독 및 벌칙입니다. 이 지도감독 및 벌칙에서 시험에 4문제가 출제됩니다. 그 약 5문제 출제된다고 위에 적어놨네요. 그래서 4문제, 뭐 5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평균 4문제 정도. 근데 이거는 사실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도감독 벌칙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58페이지. 틀린 것은 했는데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 무등록 개업공개사,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 자료 제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우리 프린터 12번 프린터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12번에 보면 지도감독관청 나와 있습니다. 지도감독 12번에 그 두 번째 까만 12번 두 번째 까만 별표 감독관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번 개업공인중개사, 무등록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협회, 지부, 지회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지도감독은 오직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시도, 지부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에 대한 지도감독은 지방법원장. 자,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조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증 및 조사, 검사 증명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밋입니다. 밋. 또는이 아니고 둘 다 내보여야 됩니다. 공무원 신분증하고 조사, 검사 증명서를 내보여야 합니다. 3번
감독기관은 불법 중개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협회 및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해야 됩니다. 이게 뭔지 협회에 물어보니까요. 그 협회 감사실, 국세청, 국토부 뭐 이런 식으로 합동 단속. 9시 뉴스에 보면 노란 완장 차고 판교에 투기 단속하러 가서 문 열라고 하면은 뉴스에 보면 문 닫혀 있어요, 열려 있어요. 예,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어떻게 알고 손님인지 단속하러 온지 어찌 알고 문 닫아다 놓고 도망갔냐고요. 그래서 중개업을 해보니까 연락이 와요. 친목회에서 지금 떴다, 단속 떴다, 빨리 문 닫았고 해 먹으러 가자, 도망가자 하면은 따라가야 돼요. 저는 안 따라가서 죄 지은 거 없다고 그래가지고 안 따라갔다고 친목회에서는 왕따 되고 혼자서 잘난 척하고 안 따라왔다고 왕따 돼가지고 공동중개 못하게 막아버리고, 또 공무원한테는 컴퓨터 들고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업무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무조건 도망가라고 하면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일단 문 닫고 도망가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도망가라고 연락 오면 가야 돼요. 왕따 된다고 안 가고 혼자 있으면. 그리고 또 들어와서 샅샅이 다 조사하면 나는 죄 지은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적발돼야 안 돼요?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공무원은 나오면 무조건 한 개라도 적발해야 돼. 그 보고서를 적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잘못 없다 이러면 나중에 자기들이 문책 직무유기거든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럼 샅샅이 틀다 보면 계약서 5년 동안 보존해야 되고 확인설명서 3년 보존해야 되잖아요. 그 샅샅이 뒤지면 하나는 무조건 잘못한 거 나온다고요. 왜? 확인설명서 서식에 공란, 빈칸만 있어도 그거는 확인설명 작성 위반입니다. 무조건 공란을 남겨두면 안 되고 해당 사항 없음 해가지고 다 채워 넣어야 돼요. 빈칸을. 이게 3번이 합동단속입니다. 국세청 합동단속. 4번 개업공개사가 감독상 보고 자료 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감독상 조사 또는 검사를 방해 기피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감독상 명령 위반. 우리 요약집에는 요약집은 79페이지 보세요. 79페이지. 요약집 79페이지 맨 위에 감독상 위반 시 제재해가지고 동그라미 1, 2, 3번 있죠. 비교를 해야 돼요. 동그라미 1번 개업공개사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거래정보사업자와 협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개업공개사는 500만 원 이하의 업무정지, 5번에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협회하고는. 그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하고 업무정지하고 뭐가 더 무거운 제재입니까? 네, 업무정지. 업무정지 6개월 동안 업무 못하면 500만 원 이하 한 건 중개해도 500만 원 벌 수도 있는데요. 6개월 동안 월세 내면서 문 닫아 놓는 게 훨씬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6개월 업무 정지되면 어떤 형태로든 업무를 합니다. 폐업해버리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지금 그걸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은 그래요. 사실 지금 아예 폐업해버리고 그 업무 정지 당한 사람 이름으로 돼 있는 거, 그게 폐업하면 다른 사람은 등록할 수 있거든요. 그 다른 자격증 있는 사람 이름으로 등록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자격증 어떻게 보면 빌리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고 다른 사람이 나와서 계약서 적으면 상관없잖아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업무정 완전 6개월 동안 문 닫아 놓을 수는 없죠. 우리 학원도 6개월 후에 강의한다고 해보세요. 그게 되겠는지. 불가능이잖아요. 중개업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자, 그래서 1번의 답 4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 3번이 4번. 4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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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4
틀린 것은 했는데 행정처분에는 등록 취소, 업무정지, 가태료, 자격 취소, 자격 정지가 있다. 이 가태료가 아니라고 해서 1번이 답이라고 돼 있는데요. 요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100% 완벽하지가 않은데 가태료가 행정처분인지 아닌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처분은 행정청에서 하는 게 행정처분입니다. 그래서 가태료도 사실상 행정청에서 가태료를 부과해요. 100만 원 가태료, 500만 원 가태료. 그런데 다만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가태료 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또 특히 논란의 여지가 있냐면은 이게 한번 보시면 우리 법조문에 그 요약집 86페이지 보세요. 86페이지 2번에 보면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지금 제가 그냥 임의로 적은 글자가 아니라 이게 다 법조문에 있는 거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개사에 대해서 업무정지, 가태료 밑줄 지났죠. 가태료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행정처분이라고 해놨잖아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행정처분이라고 해놨어요. 가태료를.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요. 학자들에 따라 달라요. 이게 가태료가 행정처분인지 아닌지. 자, 어쨌든 3번의 1번은 가태료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처분은 행정청에서 하는 행정행위가 행정처분이에요. 근데 가태료를 행정청에서 부과하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어쨌든 1번이 답이긴 한데 가태료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실제 시험에 나오더라도 이거는 상대적으로 풀 수밖에 없어요. 각자들마다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이런 건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는. 자, 그 다음에 1번이 답이고요. 2번 자격정지 처분은 소속 공개사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업무정지 처분은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맞습니다. 자격정지는 소속 공개사만. 3번 보조원은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 그래요. 지금 보조원은 자격증 없기 때문에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다 아니죠. 등록 안 했기 때문에. 업무정지는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만 하는 거니까 보조원 안 되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도 행정처분인데 지정 안 받았기 때문에 지정취소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가태료 부과 대상도 아니에요. 보조원은. 어떻게 보면 보조원이 가장 속 편하고 마음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거 인터넷에 질문 많이 하더라고. 자격증 땄는데 굳이 그럼 보조원이 더 낫겠네. 차라리 행정처분도 안 되고 그럼 그냥 소속공개사로 취직 안 하고 보조원으로 취직하면 안 되냐. 자격증 따도 묻던데요. 시험에 나오면 자격증을 취득해도 보조원으로 취직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만약 나오면 뭐라고 답해야 돼요? 불가능합니다. 왜? 그 고용신고를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고용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번호 입력해야 돼요.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면 다 떠요. 전산에 자격증 땄다는 게. 그러면 거짓말 한 거 괜히 욕만 얻어먹는다고요. 자격증 땄네요. 이러면 잠깐 나 안 딴 줄 알고 기억이 안 나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고 욕 얻어먹고 다시 이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자격증 따가지고 보조원을 취직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보조원이 중개사고 나는 게 거의 70% 육박한데 지금 사고 나는 것 중에서 무식하니까 용감하잖아요. 모르니까 한다고요.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게 1년에 1,000만 원, 3년에 3,000만 원 뭐 계속 이런 걸 시험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무서워서 할 수가 없어요. 그 돈 잘 버는 걸 누가 잘 벌어요? 현업에 나가면 보조원이 더 잘 벌어요. 소속 공개사보다. 위험하게 해야 돈은 많이 벌잖아요. 근데 평생 편하게 하려면 돈 좀 못 벌어도 그냥 정상적으로 하는 게 나아요. 완전히 한 건 해가지고 뭐 외국으로 도망가서 살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한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없다고 재직고는. 그 지금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 돈 많이 벌려고 막 돈에 목숨 걸고 이렇게 살 때는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 다 내려놓고 사니까 너무 편안하고 좋아요. 돈 없어도. 돈은 없는데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이제 얼마나 더 산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돈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더라고요. 돈이 있다고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근데 돈이 없으면 불행하기는 해요. 없으면. 돈 없으니까 와이프도 그런 말은 있잖아요. 가난이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 사랑은 창문으로 도망간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5번이 아니고 4번. 금지행위 등을 위반한 개업공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등록관청이 행한다. 개업공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등록관청이 하고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자격취소 자격정지는 시도지사,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는 국토부 장관. 5번에 자격취소 자격정지는 교부한 시도지사,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 프린터 54번 맨 밑에 있습니다. 54번 맨 밑에 1번부터 7번까지 있죠. 54번 맨 밑에. 54번 맨 밑에. 찾았습니까? 54번의 맨 밑에 동그라미 그 1번이 아니고 2번 3번에 있습니다. 2번 3번에. 저 지금 프린트가 보세요. 이게 너들너들해가 다 찢어졌어요. 이렇게 안광이 지배를 철할 때까지 여러분들도 봐야 돼요. 제가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많이 봐야 되는데 다 찢어질 때까지. 자, 그래서 3번의 답 1번입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160페이지 5번. 옳은 것입니다. 1번. 자격취소, 자격정지는 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했는데,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은 오로지 자격취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격취소 하나밖에. 요약집 85페이지 맨 위에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행정처분 프린터 비교한 거 봐도 되고요. 요약집 85페이지 맨 위에 보면 보고는 오로지 자격 취소 하나만 있다고요. 보고가. 우리 프린터 50번에 동그라미 2번도 있고요. 50번에 동그라미 2번도 있고, 또 행정처분 비교정리 프린터도 있고요. 요약집 85페이지 맨 위에도 있습니다. 오직 자격 취소만 5일 이내 보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반납하는 것은 취소 3개만 반납합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3개만 반납하는데, 즉 자격 정지, 업무 정지는 반납 안 한다고요? 7일 이내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반납한다. 사무소 소재지 이 말이 틀렸죠? 누구한테 교부해요? 반납해요. 교부한 시도지사. 동그라미 4번. 54번 핵심 비교 정리 54번 맨 밑에 동그라미 4번. 54번 맨 밑에 동그라미 4번 밑줄 치놓으세요. 밑줄 이미 치놨습니까? 한 번도 밑줄 안 치놨으면 치우시고요. 시험 보기 전에 이거 프린트 한 번 더 출력해서 볼 수 있도록 좀 열심히 보시라고요. 코팅하지 말고, 다른 학원에 가니까 코팅해가지고 다니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내년에 쓰려고 그러더라고요. 내년 되면 다 바뀌어가지고 내년에 못 써요. 다 법이 바뀌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은 업무 정지는 반납 안 한다고요. 취소 3개만 반납한다 했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은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분실하고 없으면 그냥 사유서 내면 되지, 또 재발급 받아가지고 다시 할 필요 없겠죠? 우리 요약집 79페이지 그 맨 밑에 보면 아까 5일 이내 보고 또 나와 있네요. 여러 군데 나와 있으니까요. 반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재교부 받아가지고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유서 제출해야 됩니다. 말로 사유서 문서로 제출해야 됩니다. 문서로.
반납할 수 없을 경우는 사유서를 문서로 제출해야 된다. 자,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4번. 5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받은 경우 7일 이내 반납해야 된다. 지정 취소는 반납 규정이 없습니다. 지정 취소는 반납 규정이 없다. 그 프린터 행정처분 비교 정리 프린터 한 장 돼 있는 거 거기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약집은 85페이지 맨 위에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내린 등록 취소 3개만 반납한다. 지정 취소는 반납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의 답 4번입니다. 지정 취소는 반납 규정 없다. 자, 그 다음에 161페이지 6번입니다. 맨 위에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거 우리 프린터 16번에 있습니다. 해부결의 소양 없이 해산, 사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격사유,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되어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 이 법 위반으로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경우, 이건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기업은 자격정지 처분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하게 한 경우도 절대적 취소입니다.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맞습니다. 기업은 니은 등록기준 미달은 임의적 취소입니다. 디귿 이중사무소도 임의적 취소입니다. 그 다음에 리얼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임원을 2개월 이내에 사유 해소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미음에 개업공개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당한 경우, 자격 취소당하면 결격사유죠. 3년간 결격사유니까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등록 취소됐다고 반드시 자격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격 취소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업 보정 설정을 안 하고 중개업을 하면 임의적 취소입니다. 임의적 취소. 따라서 절대적 취소 답 2번입니다. 기억, 리얼, 미음 암기해야 됩니다. 등록 취소해야 되는 거. 자, 162페이지 9번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닌 경우 했는데 등록 취소할 수 있는 거 우리 프린터는 17번 취소할 수 있는 거 이중 겸임 보증금 채권휴 등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법인의 겸업제한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보정미설정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고 7일 이내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 공개한 경우 금지행위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최근 2년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번 이상 시정조치나 가징금을 받은 경우 6월 초과 무단 휴업, 등록기준 미달,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비교 프린터도 좀 보시고요. 자, 그래서 1번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이 아닌 개업공개사 외의 공동중개 제한, 이게 금지행위잖아요. 금지행위. 그래서 임의적 취소 맞고요. 2번은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하지 않거나 3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정지입니다. 2번이 답입니다. 3번 이동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설치하는 것은 이중사무소와 처벌규정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6월 초과 무단휴업 4번 임의적 취소고요. 5번 금지행위입니다. 금지행위 임의적 취소입니다. 금지행위. 금지행위는 우리 프린터 11번에 보면 맨 위에 임의적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죠. 11번 11번에 맨 마지막에 9번에 이거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누구든지가 아니고 이거는 개업공개사 등이네요. 개업공개사 등이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 금지 행위입니다. 임의적 취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12번 업무정지 기준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옳은 것 결정 공일임 결정 공일임 이건 6개월이고요. 확인 계약 거인전 업명기 우리 프린트 20번에 있는데 20번 앞에 5개는 6개월 가운데 9개는 3개월 마지막에 기타 등등 1개월입니다. 개별 기준 프린트 20번에 1번부터 5번까지는 6개월 나머지 9개월이고 맨 마지막 기타 등등이 1개월입니다. 그 오늘 내드린 그 행정처분 정리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그 12번 문제 보면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인장 등록 위반 3개월이라고 돼 있잖아요. 3개월이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임의적 등록 취소 여기 있는 임의적 등록 취소에 해당되면 6개월 맞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확인 설명서 쌍방교부 3년 보존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3개월 맞습니다. 그 다음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하고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결입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직원을 2개월 이내에 사유 해소 안 하면 6개월입니다. 그대로 맞고요. 그 다음에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한 경우 6개월 이내 거짓 정보 공개 6개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암기를 하는 거 15개 암기는 해야 돼. 15개 그 앞에 5개가 6개월 맨 마지막 기타 등등이 1개 1개월 결정 공일임 요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나머지 기타 등등 맨 마지막에 1개 1개월이고요. 나머지는 다 3개월입니다. 또 결격 사유가 또 12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한데요. 답 5번입니다. 그래서 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164페이지 업무정지 기준 옳은 것은 했는데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가장 무거운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가중 처분하는 경우 9개월 가능하다. 9개월은 안 되고 최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요약지 83페이지 맨 위에서 5번째 줄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총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죠. 6개월 넘을 수 없다고 되는데 우리 13번에는 1번 9개월까지 가능하다. X. 자, 그 다음에 2번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기준의 2배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2배가 아니라 2분의 1 범위 안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릴 수 있다고요. 거기 83페이지 위에서 한 15번째 줄에 라번에 그 방가루 1번, 방가루 2번에 있습니다. 아무리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뭐 원래는 이게 처음에 입법 예고될 때는 업무정지를 최대 2년까지 하려고 했었어요. 6개월짜리 여러 개 6개월짜리를 여러 개 위반하면은 4개 위반하면 그 2년도 업무정지 가능하도록 하려고 했었어요. 입법 예고를. 근데 개업공개사들이 반발하니까 총 업무정지 기간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별 실익이 없어요. 지금 이건 사실은. 그럼 뭐냐면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1개월짜리 하나 위반하고 3개월짜리 하나 위반하면 2개를 위반하면 요 3개월짜리에 2분의 1을 더할 수 있다고. 그럼 4.5개월 더하기 1개월 하면 5.5개월 부과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으니까. 원래 취지가 이긴 퇴색됐습니다. 개업공개사들이 반발해서 입법 예고되자마자. 자, 그 다음에 3번 업무정지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82페이지 맨 밑에 요약집 82페이지 맨 밑에 3년을 경과한 때는 일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죠. 제척기간 우리 프린트 46번에는 동그라미 6번에 있습니다. 이걸 소위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법인은 분사무소만 별도로 업무정지할 수도 있다. 분사무소만 휴업할 수도 있고 분사무소만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개업공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위반행위, 동기 등을 참작하여 4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거짓 정보 공개한 경우 이게 개별 기준이 얼마예요? 6개월이잖아요. 6개월인데 2분의 1을 늘리거나 2분의 1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 3개월간 재량권 행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요거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업무정지할 수 있으니까 4개월 가능하다고요. 2분의 1을 줄이면 3개월이잖아요. 4개월 업무정지 처분할 수도 있다. 5개월 할 수도 있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4번 165페이지 14번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